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디자인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대학생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 전에 잠깐 참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아티클 둘 다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내가 아는 스펠링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원문을 읽으실 분이 계신다면 여기 좀 정리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헷갈리지 않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티클은 듀오링고의 게이미피케이션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아티클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듀오링고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길래 지금까지도 플레이스토어의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 상위권에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목차는 나중에 후술할 옥탈리시스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여 언어 학습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 자주 언급이 될 내용이라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다른 용어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서 발견되는 모든 재미와 중독적인 요소들을 끌어내어 실제 또는 생산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옥탈리시스 프레임워크는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저우이 카이가 연구한 것이고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힘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화면을 보시면 8가지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필러라고 하는데 이 옥탈리시스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8가지 요소들인데 저는 기둥이라고 통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한 의미나 호출 관련한 부분인데 이 옥탈리시스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 기둥은 사용자가 지금의 자신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게 하는 핵심 동기입니다. 듀오링고는 이걸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는 정도의 지속적인 알림을 사용자에게 보냄으로써 듀오링고 사용자가 이 듀오링고라는 커뮤니티에 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듀오링고를 한번 깔아본 건데 그때부터 지메일로 알림이 쫙 다 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듀오링고 플랫폼에 사용자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하게 유도한다고 이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전과 성취 파트 기둥인데 이번 이 워크 프레임에 따르면 이 기둥은 성장을 이루고 도전을 유도하는 내부의 추진력입니다. 듀오링고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순위표나 리그, 경험치, 진행 표시줄이나 연속성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발전이나 성취라는 감정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잘게 쪼갰으로써 목표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부여하고 있으며 매사의 작은 성취를 사용자와 함께 기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느낌표를 좀 많이 사용하는 열광적이고 긍정적인 보이스 톤이나 듀오링고 특유의 밝고 장난기 있는 일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UI 쪽은 좀 많이 문외한이라서 깊게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어느 정도까지 깼는지, 그다음에 언어 학습을 하고 경험치를 얼마나 얻었는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의 순위가 얼마나 상승하거나 내려가는지를 알려주는 순위표의 예시고요. 그다음은 레벨업이나 현재 사용자가 속해 있는 리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스 앤 톤이나 UI 관련 부분인데 제가 직접 깔아서 해 보니까 진짜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잘하고 있다. 놀랍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불어넣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진 않잖아요. 이 듀오링고가 사용자에게 자그마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용자가 듀오링고로 들어오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의성 및 피드백 강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사용자가 사물을 반복적으로 파악해서 다른 조합을 시도해야 하는 창의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을 처음에 들었을 땐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의 언어 학습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레고 맞추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언어 학습을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영어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피드백만으로는 충분한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듀오링고는 자신의 약점을 갈고 닦길 원하는 사용자층을 겨냥해서 피드백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듀오링고는 아니지만 콴다라는 문제풀이 어플인데 여기서도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료나 무료 질문권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수익화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소유권 및 소유 기둥인데 여기서는 옵탈리시스 워크프레임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그걸 더 좋게 만들거나 더 많이 얻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가상제, 게임 캐시라던가 아바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이 점을 사용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필 사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건 나의 프로필 사진이고 이건 나의 계정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쌓아왔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니까 이걸 통해서 일종의 소유권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게임 내의 화폐인 보석을 사용해서 하트를 리필하고 아바타의 외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투자한 금액이나 시간이 많을수록 쉽게 그 게임을 내려놓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 연속성에 관련한 부분은 나중에도 몇 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부러움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SNS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탈리시스 워크프레임에 따르면 멘토링이나 수용, 교제, 경쟁과 부러움 등 사람을 움직이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듀오링고는 이 부분을 사용자들이 앱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티클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듀오링고만의 독창적인 방법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게임이나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저자는 듀오링고가 게이미피케이션의 한 일환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를 추가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섯 번째로는 결핍이나 조급함 관련 기둥입니다. 이 워크프레임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이런 결핍이나 조급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즉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욕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이것을 듀오링고 익스클루시브 클럽이나 시간 제한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 모두 지금 놓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동물의 숲 포켓 캠프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여기서도 앞으로 5일이 남았다, 앞으로 몇 시간이 남았다는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조급함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넣어봤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과 호기심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듀오링고는 이 기둥을 사용자들이 다른 레벨로 진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티클 원문에서는 이 이상의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동물의 숲 포켓 캠프를 추가적인 예시로 가져왔고 앞에서 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캐시를 사용해서 아이템 제조를 빨리 한다거나 스토리형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것도 캐시를 써서 뒤에 내용을 빨리 보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기둥인데 이 부분은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소유와 관련한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연속성에 관련한 부분이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출석 보상 같은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는데 이 기록이 처음부터 리셋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나의 계속해서 뭔가를 해왔다는 기록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활용한 것 같고 듀오링고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연속성을 지켜내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기록을 100% 끝까지 달성하게 되면 긍정적인 말이나 시각적인 축하를 통해서 사용자의 흥분이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알림 내용은 원문에 없던 내용이지만 연속성을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매일 학습하기 힘들면은 "학습 기록을 보호해라." 라는 식의 아이템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일시 멈춤으로 기록을 유지하셨습니다." 라는 메일이 날아왔으니까 확실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 부분은 옵탈리시스 워크프레임은 아니지만 본문에 있기 때문에
마저 가져왔습니다. 듀오링고 플레이어들을 4가지 성향으로 분류한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점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은 뭔가 게임처럼 구성을 하면 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티클 보면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험이나 배지, 아바타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지란 경험은 듀오링고 내에서 사용자가 했던 노력을 인증하는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게이미피케이션도 사용자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알림을 전송하고 미션을 성취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고 다른 사용자의 노력을 좀 보상하는 식으로 보석을 준다거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냥 듀오링고가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엄의 리딩 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목차는 디자인 프로세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미디엄에 참 좋은 글이 많은데 여러 개 담아두다 보면 아티클 정리가 안 된다는 점이 불편해서 이 미디엄의 리딩 리스트를 리디자인하는 과정이 있길래 궁금해서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리스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미디엄의 아티클을 저장하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아티클을 저장했고 언제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읽기 목록이란 말 대신에 원래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저자가 느꼈던 문제점인데요. 얼마나 많은 아티클을 읽고 저장했는지, 그다음에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했던 아티클이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느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관찰, 정의, 생각 도출, 프로토타입, 검증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제 관찰 단계입니다. 저자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저장된 아티클이 쉽게 잊혀진다는 점, 그리고 각 아티클은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리딩 리스트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기술 아티클을 저장했지만 정말 하나도 관련이 없는 건강이라던가 문학 관련 주제와도 섞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자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나 추가적인 탐사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온라인 리서치와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미디엄 사용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중 두 번째 노비지 스페시픽 유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한국어로 딱 번역하기 힘들어서 그대로 놔뒀는데 지식 지향형 유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왜 두 번째 유형에만 집중하기로 했냐면 프로 인터뷰할 모든 유형의 참가자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하는 것처럼 그냥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 지향형 유저들은 미디엄을 일종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사용자 시나리오는 페르소나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인데 저자에 따르면 미디엄을 사용하는 사용자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티클을 찾아보는 상황인데요. 이 카일라라고 하는 주인공은 앤드류에게 생산성에 관한 아티클을 보여주고 싶어서 미디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리스트를 열었지만 검색 기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스크롤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티클을 저장하는 상황인데 집에 가는 시간 동안 뭔가를 보고 싶어서 미디엄을 열었는데 지금 읽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 나중에 읽으려고 저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용자 인터뷰를 실행을 하였고 동료 및 친구들과 미디엄 유저들의 미디엄 사용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12명의 참가자 중 4명이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북마크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엄에 따로 검색 기능이 없고 뭔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따로 북마크하고 저장하고 북마크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인터뷰를 하던 당시는 미디엄 PC 버전 업데이트 이전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성 테스트 결과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리딩 리스트에서 아티클을 검색할 수 없고 모두 분류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리딩 리스트에 표시된 날짜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옆에 리딩 리스트에 있는 맨 왼쪽에 리딩 리스트에서 보이는 날짜랑 실제로 그 리딩 리스트에서 아티클을 클릭하면 나오는 날짜인데요. 이 부분이 달라서 사용자들의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 단계인데 저자는 이 단계에서 그 이전에 수행되었던 페르소나, 사용성 테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저장된 아티클은 쉽게 잊혀지고 검색 기능이 없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스크롤바를 일일이 내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리딩 리스트에 표시된 날짜와 아티클에 표시된 날짜가 달라서 사용자들의 혼란만 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 단계인데 저자는 이 단계에서 컨셉 모델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디자인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100%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플레이리스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검색을 리딩 리스트와 이 플레이리스트 기능에서 할 수 있도록 흐름을 짜신 것 같았고 그다음에 검색을 할 때 일종의 기준이 있게 타이틀이나 작가 날짜 등을 그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마인드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에 컨셉 모델과 종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만든 몇 가지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아티클을 읽는 것을 까먹지 않게끔 고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검증 단계인데 저자가 제시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리딩 리마인더, 검색 및 분류 기능 추가, 리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솔루션은 저장된 아티클을 읽는 것을 잊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유저들이 아티클을 읽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추가하게끔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장된 아티클을 검색할 수 없었다는 문제는 검색이나 정렬 기능 추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텐데 원래 검색 기능이 없었는데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 일종의 기준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딩 플레이리스트 부분인데요. 저자가 이 부분은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딩 리스트 구성 문제는 아티클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를 해보니 그냥 모든 참가자들은 과제를 쉽게 수행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타이머 아이콘이 알림 설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알림을 설정할 때 날짜와 시간을 전환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가볍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알림 기능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를 뒤늦게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알림을 몇 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알림이 100개 이상씩 울리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문제였다고 하고 그렇지만 저자는 이 리딩 리스트에 일종의 조그만하지만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면 앱을 사용하는 경험이 향상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티클을 마치고 있습니다. 참고 아티클은 다음과 같고요. 저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